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쪽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액세스 또 엑셀도 엑셀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부터는 기본 강의편 파워포인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총 3강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파워포인트는 도형을 그리는 게 주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 도형들은 그리는 방법만 설명드리고 3차원 도형, 어려운 도형들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파워포인트 시작이라든가 도형 작성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 설정이라고 있는데 보기 전에 우리 파일의 구성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 강의편과 기출 강의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자, 엑셀편, 액세스편 예제들이 들어있죠. 파워포인트 편에는 파워포인트 관련 예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09년 1회 A형, C형, D형, 09년 기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자, 뭐 나중에 풀어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못 풀겠으니까. 그리고 한글 문제, 09년 1회부터 09년 1회 A형, C형 기출 문제들을 한글로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개의 도형을 그려주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기본 뭐 조건 작성들은 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런 도형을 그리는 게 주 문제예요. 그래서 1의 A형, 여기 B형, 자, C형 이런 식으로 도형들을 그려주는 게 주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여기에는 파워포인트 파포 기출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자, 뭐 06년, 07년 문제들을 쭉 좀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도록 쭉 나열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우리가 다룰 거는, 자, 여기 강의 3강의에 걸쳐서 그려볼 내용들은 프리젠테이션이라는 내용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리젠테이션 개요부터 레이아웃부터 설정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처음에 열리면 제목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이걸 제목 슬라이드. 그리고 슬라이드가 한 장밖에 없죠. 자, 먼저 슬라이드 레이아웃 빈 화면을 열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이 안에서 찍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을 클릭해서 레이아웃에 가서 빈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빈 화면.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삽입해야 되는데 홈에 보시면 새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새 슬라이드 또는 컨트롤 M 키를 눌러주셔도 자, 나옵니다. 새 슬라이드. 컨트롤 M을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N이 아닙니다. 혹시 자, M을 눌렀습니다. M. 근데 N을 눌러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창이 또 하나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창이.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1, 프레젠테이션 2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려버리니까 그때는 닫아주셔야 되겠죠. 닫아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나타납니다. 컨트롤 N과 M을 발음이 좀 그래요. 자, 혼돈하지 마시고 새 슬라이드를 눌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 슬라이드. 자, 그리고 빈 화면 이렇게 해주시면 빈 화면이 나옵니다. 필요 없으면 키보드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한 A4 용지 한 장에 두 개를 한 장에 인쇄하는 게 최종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럼 우선 닫고,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내고 레이아웃을 통해서 구성을 잡아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새 슬라이드 N이 아니라 M이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라는 거. 레이아웃에서 빈 화면을 잡아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홈에서 보시면 도형을 그려주는 게 주 목적입니다. 여기 각종 도형들이 많아요. 선, 사각형, 기본 도형, 뭐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형들을 이용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또 서식에 보시면,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서식을 할 수도 있고 메뉴에서 서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몇 가지 도형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먼저 그려볼게요. 자, 홈에 가시면 도형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그리고 여기 최근에 사용한 도형이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 사용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목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사용한 목록은 시험장에 가면
없을 수도 있겠죠.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지 마시고 선, 사각형,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꺼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자 홈의 도형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 삽입에도 도형이 있습니다. 삽입에도. 자 삽입에도 도형이 똑같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목록들은 가능한 사용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삽입의 도형이라든가 홈의 도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 메뉴는 없죠. 서식 메뉴는. 서식은 도형을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싶다. 사각형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자 이런 육각형을 한번 만들고 싶다. 자 마우스를 대면 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정육면체 여기는 자 빗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도형들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인쇄할 때는 흑백으로 인쇄합니다. 따라서 컬러가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문제를 보시더라도 여기 문제를 보시더라도 자 전부 다 문제가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이런 음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음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20에서 40% 정도 이런 것들은 뒤에 그림자로 해주시는 거고 전부 다 컬러가 없습니다. 컬러가 전부 다 음영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컬러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형을 그리면 다 이렇게 컬러로 그려져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매번 이 도형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에 가서 자 채우기는 없음 또는 뭐 채우기는 단색으로 할 경우 흰색으로 주셔도 되겠죠. 흰색으로 여기 보시면 흰색으로 나옵니다. 자 채우기 없음도 흰색으로 보이겠죠 거의. 자 그 다음에 선색은 뭐 실선에 검정색으로 주시면 되고 검정색. 그 다음에 선 스타일은 한 1포인트 자 2포인트 정도 두면은 너무 굵습니다. 굵기 때문에 한 1포인트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앞으로는 선의 굵기는 1포인트 내부색은 흰색이나 없고 선의 색은 검정색으로 주고 싶어요. 그러나 또 도형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또 도형을 그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걸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똑같은 스타일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선 굵기 1포인트 자 여기서 설정한 자 도형 서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에 설정한 채우기는 없고 선은 실선의 검정색에 선 스타일은 1포인트로 앞으로는 이렇게 이걸 기본값으로 그려라 라고 하고 싶다면 이렇게 먼저 하나 만들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앞으로 그리는 도형들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그리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또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런 것들도 자 검정색에 면색은 뭐 흰색 면 없으므로 자 이렇게 화살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 이런 색이 채워졌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도형들을 여러 개 그려야 되는데 계속 그려놓고 도형들을 색 바꾸고 선 바꾸고 굵기 바꾸고 그러려면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 딱 임의의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채우기 없음 선색 검정색 선 스타일 1포인트로 만들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그리는 도형들은 전부 다 이제 그런 자 기본 도형에 맞게끔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형들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3차원 서식들도 있습니다. 3차원 서식. 그 다음에 도형을 회전하는 기능들 서식 메뉴에서 해줘야 되는 기능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에서 원하는 도형을 내가 만들어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보시면 여기서 단색은 뭐 흰색으로 채우셔도 되고 또는 채우기 없음을 해도 되겠죠. 채우기 없음을. 그 다음에 선색은 검정색으로 잡아주시고 선 스타일은 1포인트 정도를 해서 어떻게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면 앞으로는 이런 도형으로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 뭐 색을 약간씩 넣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도형 설정을 만들어 놓고 도형들을 다 바꾸려면 힘드니까 처음에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도형들을 그려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도형들을 그려놓고 변형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홈 그리기 도형 또는 아까 삽입의 도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를 할 때도 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 마우스로 복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은 복사입니다. 시프트는 반듯하게 내려오기 위해서 자 시프트를 안 누르면 옆으로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반드시 내려오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상하 대칭이라든가
좌우 대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노란 조절점들을 이용해서 이런 모형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자, 먼저 이런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육면체. 자, 이제 색이 안 채워지죠. 자, 그리고 여기 노란 조절점이 있습니다.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모양도 가능하고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모양을 충분히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서식 메뉴. 도형을 선택하지 않으면 서식 메뉴는 안 나옵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황에서 서식 메뉴에 보시면 정렬, 여기 맨 끝에 선택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 상하대칭. 그러면 위아래로 바뀌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위였었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상하대칭하면 아래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좌우대칭하면 자, 좌우대칭하면 옆으로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뭐 90도 회전, 뭐 왼쪽으로 90도 회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좌우대칭, 상하대칭.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도형을 회전을 자, 회전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임으로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고 또 다른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을 그려서 여기도 노란 조절점이 있죠. 이렇게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굵기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스마일 있습니다. 스마일. 스마일을 그려놓고 여기도 노란 조절점 있죠. 노란 조절점을 위로 하면 찡그린 얼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화살표들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다양한 화살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순서도 같은 것들도 있고 자, 이런 뭐 마름모 기호 조건 같은 순서도들도 있고 자, 그러면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그렇게 해서 뭐 대칭을 시킬 수도 있고 상하대칭. 지금 현재는 상하대칭을 시켰습니다.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동작들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런 도형들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이런 도형들을. 자, 먼저 자, 다 지우고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여기 있습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네, 이렇게 겹쳐주고 싶어요. 이렇게 겹쳐놓고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색이 없어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색이 없어서. 자, 이럴 때는 자, 컨트롤 Z로 복구를 시키고 자, 색을 넣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면색을 없음으로 해놨었죠. 자, 그래서 단색으로 채우기. 무슨 색으로? 흰색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약간 복사를 하고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계단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는 면색이 없어서 뒤에가 다 투명으로 보여버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딜리트를 누릅니다. 키보드에 딜리트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당겨주면 복사가 됩니다. 자, 왼쪽 방향으로 복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했더니 안 되네요. 자, 한 번 더 옆으로 당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워버리고 한 번 더 이쪽으로 당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 그래서 안 먹네요. 자, 옆으로 옮겨볼까요? 옮기고 자, 이렇게 옮기고 컨트롤 D를 하니까 이렇게 역방향으로도 왼쪽 방향으로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 지우고 자, 이렇게 자,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약간 자,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자, 컨트롤 D를 누르니까 옆으로 가죠. 다시 이때 왼쪽 방향으로 끌어주시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런 방향으로 복사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다 써먹느냐 이런 것들은 자, 여기 파포 기출모음 중에 밑에 보시면은 자, 이런 모양. 자, 이런 또 뒤로가 있네요. 뒤로. 모양이 좀 뒤로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모양을 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맨 뒤로. 자, 그럼 또 맨 뒤로 갔죠. 자, 이것도 맨 뒤로.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나씩 맨 뒤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맨 앞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맨 앞으로 이렇게. 자,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맨 뒤로 보내기. 자, 이렇게. 자, 조금 이상한가요? 자,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이 뒤로 앞으로 도형들을 뒤로 앞으로 하나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도형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뒤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뒤로.
그러면 도형이 자 뒤로 가는데 역시 투명이라서 그대로 보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투명 때문에. 자 그럼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투명색을 자 색을 흰색으로 채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앞으로 할 때 색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색을 채우기 없음이 아닌 흰색으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흰색으로 주는 것도. 자 그래서 앞으로 꺼내기 자 그럼 앞으로 나오고 또 뒤로 보내기 하면 뒤로도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뒤로를 넣어주시고 자 여기에 있는 자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내용을 하나만 그린다면 이거 하나만 그리면 자 이 부분을 하나만 그리면 나머지는 복사해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복사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잠깐만 그려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먼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면도 채우겠습니다. 면도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단색으로 채우기 흰색으로 그래야 똑같이 보이겠죠. 자 흰색으로 채우고 약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뒤로 올려줍니다. 위로. 자 그리고 얘네들은 자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뒤로 보내기. 자 이거는 반복이 컨트롤 뒤로 반복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올려주시고 다시 맨 뒤로 다시 또 맨 뒤에 있는 걸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시 또 맨 뒤로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이용해서 하나가 만들어지시면 얘를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끌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준비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만들어 보고 갈게요. 자 여기 아까 제공되는 내용 중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이 내용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육면체에 대한 내용들 자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고 자 새로운 창을 하나 열겠습니다. 자 여기 창은 조금 닫고 자 이 창을 열어서 새 창을 한번 열고 같이 놓고 보려면 좀 힘드니까 만들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에 가서 모드 정렬을 하면 자 지금 얘는 강의편이죠. 강의편이니까 내려주시고 자, 다시 한번 모드 정렬하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조금 줄이고 여기도 이렇게 줄이고 자 여기 구성은 레이아웃 구성에서 빈 화면으로 놓고 이걸 보면서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맨 위에 이 내용은 참고용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기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도 그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홈에 가서 도형에 가서 여기 보시면은 가로 텍스트가 있고 세로 텍스트가 있습니다. 우선 가로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쇼핑몰의 경매 방안 자 글자 크기는 화면에 맞춰서 적당하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한 54 정도 되겠나요? 자 54 정도 되겠죠. 너무 큰가요? 자 한 40 정도를 기준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40 정도를 자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또 도형을 그려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렸는데 새 창을 열다 보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이 아니라 단색으로 흰색으로 주겠습니다. 흰색으로. 자 그리고 선 스타일은 흰색으로 검정색으로 주고 선 스타일은 굵기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1포인트 정도로 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면 앞으로는 이런 도형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상하 대칭이 되어 있죠. 상하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식 도형이 선택된 상황에서 서식에 가서 상하 대칭을 넣습니다. 자 상하 대칭을 넣고 그 다음에 조금 그런다 그러면 이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도 해줄 수 있고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자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쉬프트를 반드시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낙찰자 결정과 전자상거래 판매자 이 도형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낙찰자 결정은 빗면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빗면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밑에 거는 정육면체로 다시 한번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는 글자를 낙찰자 글자색이 흰색이라서 여기다 글씨를 쓰니까 지금 안 보여요. 글씨색이 혹시라도 글씨색이
안 보인다면 검정색으로 여기서 홈의 메뉴죠. 홈의 메뉴에서 검정색으로 바꾸고 낙찰자 결정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전자 상거래 판매자 여기도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블럭을 잡아서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놔주시고 전자 상거래 오타나면 감점입니다. 무조건 감점이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구매자 A 다 그래서 다 색이 그렇게 나오네요. 자, 구매자 A 검정색으로 근데 글자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뒤집어져 버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도형을 우리가 아까 상하 대칭 시켰죠. 상하 대칭이라든가 좌우 대칭을 시켜버리면 글자도 같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글자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도형이 회전된 상태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글자도 함께 회전되므로 텍스트는 도형 밖에서 입력한 후에 도형 안으로 이동한다. 테두리 스타일, 이 테두리 스타일은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용으로 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글자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글자를 쓸 때는 자, 도형이 회전된 경우에는 글자를 쓰면 안 되고 기본 도형의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옆에다가 써줍니다. 옆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구매자 A. 자,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괜찮죠? 그리고 얘를 또 써도 되고 또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를 이용해서 그대로 복사를 해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에 구매자 A, 구매자 B 이런 식으로 내용만 조금씩 바꿔주시면 되겠죠. 구매자 C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역시 자, 도형의 기본 도형의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인터넷. 자, 인터넷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올려주시면 되겠죠. 인터넷 위로 약간 올려주시고 자, 좀 진한 것 같다. 그러면 진한 것 같으면 여기서 진하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꼴이 뭐 맑은 고딕이라고 돼 있어요. 맑은 고딕. 자, 그런데 글꼴과 좀 비슷하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뭐 굴림이라든가 굴림은 아닌 것 같고 도둠체로 갈게요. 도둠체로.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들을 그려주면 되겠죠. 화살표들을. 자, 여기 역시 도형에 보시면 화살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인지 화살표가 있는지 양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여기 보시면 현재 한쪽 방향으로만 전부 다 화살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살표에 가서 먼저 여기서 옆으로 자, 옆에 딱 붙어버리면 이런 점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약간만 떨어뜨려서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이때도 Shift를 안 누르면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Shift를 누르고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색이 또 틀려지죠. 도용서식에 가서 선 스타일을 자, 선색을 무슨 색으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이것도 선색이 계속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기본 스타일로 자, 도용서식에 가서 선 스타일을 아까 선을 1 정도로 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선색은 방금 검정색으로 주고 선에는 채우기가 없으니까 이대로 놓고 자, 이거를 도형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기본 도형으로 자, 기본 선으로 설정이라는 게 있죠. 기본 선으로. 자, 그럼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선으로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서 B에서 1이 가는 거죠. 자, B에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낙찰자에서 이쪽 C로 내려오죠. 낙찰자에서 C로. 자,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또 한번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 C와 전자상거래 관련이죠. 자, 여기도 화살표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조금 반듯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상거래 관리자, 판매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도 화살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으로도 이쪽에서도 이렇게 화살표를 넣어주시고 또 옆에서도 한번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거리가 멀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를 쓰면 되겠죠. 역시 자, 기본 도형의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경매 입찰이라고 썼습니다. 경매 입찰. 자, 그리고 약간 방향키를 올려줘도 되고 마우스로 끌어도 되고 그다음에 또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자, 여기 경매 입찰 또 있네요. 경매 입찰 있으니까 또 쓰지 말고 우리 여기 복사할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회전하는 모양 있죠?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 맞으면 약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경매 입찰. 또 여기도 있네요. 경매 입찰. 자,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역시 이렇게 회전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경매 입찰. 그 다음에 여기도 복사를 할게요. 글자는 틀리지만 자,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요? 경매 낙찰자라고 쓰면 되겠죠. 낙찰자라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내용을 물론 또 써도 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하고 또 이렇게 복사하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송금. 송금. 그 다음에 밑에는 배달이라고 쓰면 되겠죠. 배달.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경매 낙찰자 통지. 자, 다시 써볼까 이번에는. 자, 텍스트 모양을 이용해서 경매 낙찰자 엔터 통지. 자, 가운데로 안 돼 있죠. 블럭을 이렇게 잡고 여기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옆으로 Shift를 누르고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는 물품 엔터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 등록. 자, 이렇게 하면 다 된 겁니다. 이제 창만 한번 크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테두리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 테두리는 실제 인쇄할 때 우리가 테두리를 그려 넣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슬라이드를 이제 나중에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약간 쏠린 감이 있죠. 오른쪽으로. 자, 그럼 전체 잡아서 약간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뭐 조금 더 옮겨주고 싶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조금 더 옮겨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더 당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너무 많이 간 것 같으면은 이렇게 다시 또 줄여주시고. 자, 그대로 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자, 그릴 때 조금 더 옆에 인쇄할 때 이런 여백들은 필요 없습니다. 인쇄할 때 여백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득 채워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릴 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그려보고 나머지 또 이제 내용들은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기본 도형들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도형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